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살, 4살 형제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아내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 후에 아이들의 짜증과 때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두 아들이 경쟁하듯 엄마에게 매달리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짜증내는 아이들에게 저는 늘 소리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빠인 제가 육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 생활이 반복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빠인 제가 퇴근 후에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엔 맞벌이 가정이 정말 많죠. 이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유아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영유아기는 모든 발달의 기초가 형성이 되고 또 다시는 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모두 동감하실 겁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일하시는 아빠이시다 보니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에는 질적인 육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온종일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고 또 부모님을 기다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퇴근 후에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놀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형성되는 유대감은요. 아이의 인격 형성에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로 오랜 기간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필요하고요. 또 두 분과의 나누는 그 경험이 조화를 이뤄야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조화도 맺어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사연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일하는 맞벌이 부모님들은요.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스위치 전환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퇴근 후에 아주 짧은 시간이더라도 아이와 함께 하루 일과를 주제로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거고요. 또 아이들의 삶을 공유하려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와서는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셔야겠어요. 질적인 육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짧은 시간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의 양이 또 부족하다면 질적인 양육의 기회 확보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네.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피곤하시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요, 아빠가 양육에 참여할 때 더욱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빠도 아이의 친구 관계나 또 하루 일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와의 놀이가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연구들을 보면요. 아빠가 놀이에 적극적일 때 자녀와의 둘 관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빠들이요. 아이들과 놀이할 때 좀 거칠게 하시거나 또 때로는 잘 모르니까 소극적이실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에는 고집을 피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놀이가 방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즐거움이 깨지게 되니까 아빠를 회방꾼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사연 속 아이들이 2살, 4살 형제라고 했거든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빠랑 조금 더 잘 통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아빠와의 놀이는 딸, 아들 누구에게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격렬한 감정을 조절해보는 능력도 길러주고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이것도 알아가게 해줍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그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최고의 격려자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엇을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때 아빠가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거죠. 아빠의 격려를 받으면 이 시기를 아주 소중하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민감해지는 11살 정도 이후가 되게 되면 아빠가 베풀어 주셨던 친절, 또 아빠와 함께 나누었던 재미, 그리고 아빠가 해주셨던 그 따뜻한 격려가 아이를 지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빠신데요. 육아에는 서툴지만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돌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의 키는 아버지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21세기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예담 출판사에서 나온 이혜영 선생님의 좋은 아버지 10계명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0가지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0분은 아이에게 투자해라. 또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라.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리고 집에 오면 TV부터 켜는 것 하지 마라. 그리고 독서 습관만큼은 꼭 아버지가 잡아주자. 그리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하라. 그리고 아이와 자주 여행하고 세상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아빠가 맡아라. 그리고 진로교육도 아버지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홀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게 도와줘라. 이렇게 10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12가지로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10계명의 내용을 조금 풀어본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아버지, 아이를 잘 칭찬해주는 아버지, 그리고 아이가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도 가보시고요. 또 아이가 다니는 원이나 또 학교에 다니는 그 학년기 아이라면 학교에도 가보시고요. 또 가족에게 가끔 편지도 써주시고요. 또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고향에 갈 때 아이와 함께 방문해 보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가족의 날로 정하셔서 좀 더 가족에 충실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아버지의 본보기가 되어주신다면 저는 더 좋은 아버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같으면서 10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많은 철학자들과 또 그 가족관계 그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제 결론을 내어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가족 전체 구성원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 결속자로서의 역할이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3번째가 아이들이 삶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 이것이 3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감에 따라 아이가 능력을 성취하면서 아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도록 잘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파송자의 역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가 육아를 함께 해간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 하는 양육의 역할을 두 부부가 함께 긴밀하게 상의하고 나누셔야 돼요. 아이를 기관에 데리고 가고 올 때의 역할이라든가 또 집안에 여러 허드렛 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이가 다니는 원의 행사에도 골고루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일하시는 동안에도 아이와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이 있을까? 또 때로는 돌봐주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도 함께 고민하면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주말 계획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녀와 하루 종일 함께하는 날이니까 현명하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황금 주말이라고 하죠. 이 주말을요, 정말 황금같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일주일 동안 내가 못 해준 거, 이거 한꺼번에 다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요. 하나라도 알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함께 읽으시는 거, 또 꽃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에는 들꽃을 구경을 나간다든가, 또 함께 자전거를 탄다든가, 또 함께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말에 놀다 보면요. 굉장히 늦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함께 들으시고 또 하루 중에는요. 각각이 좀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해요. 한 2, 30분 동안 서로의 시간도 갖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미디어 매체를 가까이 또 각자의 시간 동안에 그 미디어 매체를 가지고 지내는 거. 이거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좀 놀아주시고 나서는 놀아줬다고 생색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놀아줬다고 생색 내지 않으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나 꾸중보다는 웃음으로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자주 해주시고요. 아이가 일찍 잠자리에 들 때는 꼭 옆에 가서 안아주시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자장가도 불러주시고 그림책을 함께 읽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가정에서의 아빠의 역할 이야기 나눴는데 참고하면 좋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너무나도 좋은 양육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요. 로스 파크 박사님께서 쓰신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책이 샘터사에서 출간이 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신데요. 또 가족관계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파더 이펙트, 아버지의 효과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그 심리적인 성장에 아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문적으로 규명을 하시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소개해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빠는 엄마의 대리인이 아니다. 완전히 돌볼 수 있는 양육자로서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엄마와 아빠 간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아주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읽어보시고 싶다 싶으시면은 장자크 루소가 쓴 에밀이라고 하는 성장 소설입니다. 굉장히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명서라는 뜻이겠죠. 네.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상의 에밀이라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 안에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 저희 남편에게도 이 책을 읽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또 아주 오은영 선생님 핫하신 분이시죠. 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양육서를 내주셨어요. 자녀와의 대화 방법에 대한 그런 육아서인데요. 소통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그래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쭉 청소년기까지 성장 과정에서의 대화법에 대해서 써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에세이류들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그냥 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그림책을 읽어줬을 뿐입니다. 라고 만도 아빠께서 지으신 책도 있고요. 뭐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 그래서 쓰신 책도 있고 아빠놀이 백과사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아빠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라고 하는 의사선생님의 책도 있고요. 아빠가 휴직을 결정했다 라고 하는 실제 아빠의 경험담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런가 하면 자녀에게 시를 읽어주는 활동도 추천해 주신다고요?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좋은 부모님이 되시는 거 소망하시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마음 조절도 필요하거든요. 아이에게 함께 시를 낭송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꼭 동시가 아니라 좋은 시를 함께 낭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의 예쁜 목소리로 좋은 시 한 편 낭송해 주시면 이렇게 일에 지치고 양육에 지친 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이렇게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맞벌이 부부의 현명한 육아법, 특히나 맞벌이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